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 30년 넘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이 때론 무겁게 느껴지시죠? 직장 동료들과 매일 만나던 일상이 사라지고 집에만 있다 보니 가끔은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 동네 등산 모임 한번 나가볼까?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는 모임이라는데 한번 가볼까? 투자 노하우 알려준다는데 세미나라도 들어볼까? 잠깐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모든 모임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모임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퇴직금을 날릴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은퇴 후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모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모임은 투자를 유도하는 재테크 모임입니다. 노후 걱정 없는 투자 비법 무료 강의, 은퇴자를 위한 특별한 재테크 세미나, 고수익 포장, 투자 설명회. 이런 문구로 시작되는 모임들을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무료 강의나 호텔 식사를 제공하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강사들은 자신의 성공 사례를 화려하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다 점점 특별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위험한 투자를 권유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조급함을 유발하는 말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는 제 주변에 70대 어르신이 이런 모임에서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5억을 이런 모임에서 알게 된 투자처에 넣었다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죠.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실패는 곧 뒤따르고 성급함이 지나치면 후회가 뒤따른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과 연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 잃은 돈은 어떻게든 다시 벌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잃은 돈을 다시 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과도한 회비가 필요한 친목 모임입니다. 매달 3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내야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골프 모임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이 정도 회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에 한두 개만 가입해도 매달 5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생깁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은퇴 후 3개의 친목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하나는 골프 친목회인데 월에 35만 원이 나가고 늘 해오던 동창회 모임은 월 20만 원씩 내고 있으며 취미생활로 간간히 하고 있는 노래교실 모임 비용은 월 15만 원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1년이면 840만 원의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소함이 복의 근원이요. 사치가 화의 뿌리니 달콤한 것을 탐하면 쓴맛을 보게 된다.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모임이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경조사비 부담이 큰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경조사비 30만 원이 기본이에요. 애들 결혼식은 50만 원은 해야죠. 이번 달에도 회원 2분 칠순잔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7세의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대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3개월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월에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50만 원 했죠? 9월에는 회원 두 분이 칠순이라고 각각 30만 원씩. 10월에는 또 다른 회원 어머님 상이라고 30만 원, 거기다 손주 돌잔치도 있어서 30만 원. 석 달 동안 170만 원이 나갔어요. 저는 국민연금 18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한 달 연금이 거의 다 경조사비로 나가는 거죠. 더 속상한 건 뒷 이야기였습니다. 모임 안 나온다고 하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더라고요. 영수가 요즘 돈이 없나 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럴 수가. 체면이고 뭐고 없어졌네. 40년 지기 친구들한테 이런 말 들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박 씨는 이렇게 매달 큰 금액의 경조사비가 나가다 보니 결국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조사비가 많이 드는 모임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원이 30명에서 40명으로 많아서 매달 크고 작은 경조사가 있습니다. 또 한 번 가입하면 최소 30만 원씩은 꼬박꼬박 나갑니다. 빠지면 인간관계 안 챙긴다, 의리가 없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며 결혼식, 돌잔치, 칠순 못 가면 서운해하고 뒷말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 젊을 때만 해도 경조사비가 5만 원,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체면도 있고 해서 30만 원, 50만 원이 기본이 됐죠. 아니, 내가 30년 다닌 회사 퇴직금이 5억인데 이렇게 써도 될까? 연금이 190만 원인데 경조사비로 50만 원을 내면 생활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작은 지출이 모여 큰 손실이 된다. 한 번의 경조사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달 반복되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 나가는 돈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급쟁이 시절처럼 다음 달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자녀 자랑 경쟁이 심한 모임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에요. 우리 딸은 의사 시집 갔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모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올해 63세가 된 지인 이영희님은 30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환갑이 넘은 나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처음엔 정말 반가웠대요. 처음 한 시간은 너무 좋았어요. 옛날 추억도 나누고. 그런데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친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의대 교수 됐어. 며느리도 의사라 손주도 머리가 좋을 것 같아. 그러자 다른 친구도 자랑을 시작했죠. 우리 큰딸은 판사고 작은딸은 이대 교수야. 사위도 둘 다 대기업 임원이라 집집마다 자가용만 4대야. 이영희님은 그 자리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딸은 시험 준비 중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부모 노릇을 잘못한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나왔는데 친구들 대화가 들렸답니다. 영희는 애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아? 그러게. 공부시키는데 돈을 아끼면 나중에 저렇게 돼. 안쓰럽다. 우리 애들 같으면 난 자살할 것 같아. 그 말이 며칠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우리 애들 얼굴만 보면 자꾸 미안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독버섯처럼 번지는 우울감입니다. 처음엔 우리 애들이 왜 저렇게 못했지? 하는 자책. 다음엔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했나 하는 죄책감.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강박감. 결국엔 자식 얼굴 보기도 미안해지는 자괴감. 더 무서운 건 이런 감정이 가족 관계까지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어느 날 술 한잔 했는데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너는 왜 의사가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냐고 막 화를 냈어요. 아들이 상처받은 눈빛을 보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고도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안 나왔다고 의사나 판사가 아니라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작은 가게라도 열심히 운영하는 것,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밭에 곡식만 바라보다가는 내 밭에 곡식이 말라 죽는다.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를 자랑하고 비교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임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 후에 참여하면 좋을 모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엄청 막막했어요. 40년 다닌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걱정되었나 봐요. 여보, 주민센터 한번 가볼까요? 하더라고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뜻밖의 즐거움이 있더랍니다.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는데 이게 웬걸? 제가 소질이 있더라고요. 6개월 배우고 나니까 제법 그럴듯한 그림도 그리게 됐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난 거죠.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면 그림 동호회 멤버들과 야외 스케치도 나간답니다. 회비도 월 3만 원이면 충분해요. 경조사비 같은 부담도 없고 그저 취미로 즐기는 거니까요. 서로 자녀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림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런 좋은 모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미 모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등산, 독서, 그림 같은 공통 관심사로 모이는 소모임이죠. 우리 모임은 7명이에요. 많지도 적지도 않아서 딱 좋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근처 산 오르는데 등산하고 나서 막걸리 한잔하는 재미가 있지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 모임입니다. 65세 박순자님은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면서 반겨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용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분들끼리 친해져서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죠. 세 번째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정말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교실 다녀요. 월 2만 원이면 충분하고 젊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니 좋더라고요. 이제는 카톡으로 손주들이랑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런 모임들의 장점이 뭘까요? 첫째, 돈 걱정이 없습니다. 적은 회비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둘째, 경조사 부담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취미와 관심사로 모이는 거니까요. 셋째,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모임을 잘 피하시고 대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모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지혜는 늘려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비싼 회비를 내는 모임이나
자녀 자랑을 하는 모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봉사하며 배우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서 행복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나눌 예정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노후에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